제가 뭐 하여튼 오늘 뭐 유튜브에 출연하는 거네, 그죠? 그냥 전국에 계시는 주주님들 혹은 BMT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잠재적 투자자분들 하고의 대화라고 예.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상장사들이 공시 책임자를 이제 그냥 한 상무급 임원들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부장급이나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공시 책임자를 아직도 맡고 계시잖아요, 대표님이 직접. 계속 이제 공시 책임자 윤종찬 이렇게 나가셔서 저는 의무사항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뭐 대주주고 대표이사니까. 그럼 모르셔서 계속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임원이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뭐 부사장, 뭐 CFO 이런 분들이 하셔도 되는데, 근데 원체 우리 윤 대표님이 신사시고 멋지시고 또 말씀도 되게 잘 하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공시에 대해서 진짜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하시고 IR 하실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저 같은 기자한테도 그렇고 직접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사실 BMT가 이 코로나 상황에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쓰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대부분 보니까 대부분 다 잘했던데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쑥 내려갔다 회복하기는 하는데 BMT는 올해 꾸준히 좋지 않나요? 뭐 괜찮았죠. 예. 뭐 올해 매출은 이제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릴 건데 사실 연초에 잡았던 목표에는 조금 미달하는 겁니다. 아유,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죠. 성장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뭐 작년보다는 한 20% 이상 정도 뭐 성장은 될 것 같아요. 원래 잡으셨던 거 더 위에 있어.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단위를 하나 바꿔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단위는 못 못 바꾸게 됐죠. 그러니까 100억대에서 1000억대. 그렇죠. 예, 그렇게 뭐 한번 해보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걸 달성을 못한 것 같아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아마 그건 달성됐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저는 어쨌든 뭐 기업은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산업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산업이 어디에 편중이 된다거나 그다음에 고객이 어디에 편중이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리스크가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다각화를 했고 고객이 엄청 분산돼 있죠. 물론 그 중에서 뭐 특정 뭐 몇 개 기업에 좀 있긴 약간 있지만, 비중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산업군에 그다음에 어떤 좀 우리 회사가 앞으로 3년, 5년, 10년 뒤에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뭔가 하는 그런 준비를 뭐 저는 오래전부터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피팅 밸브 전문이잖아요. 피팅 밸브 전문인데 그 산업군이 뭐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오일앤가스. 근데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집중하는 부분이 LNG용 초전 밸브 쪽으로 지금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끊어도 될까요? 네. 그거 벌써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뒷부분에. 그 뒷부분에. BMT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할게요. BMT 창업하신 지 거의 이제 30년. 내년 2월 1일 되면은 만 32년 됩니다. 내년 2월 1일 만 32년. 88년 2월 1일 창업을 했거든요. 8년? 예, 2월 1일이니까 제가 30살 때였습니다. 와. 30살 때니까. 아니, 그럼 그때는 어떻게 직장생활 하시다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바로 시작하신 거예요? 직장을 만 3년 다녔습니다. 3년 다니시다가. 만 3년 다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은 제가 건축이었거든요. 건축공학과인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10군데 정도 국내 어쨌든 대기업군의 건설회사는 전부 입사 지원서를 대기업 계열 건설사고 다 냈습니다. 그 시절에는 뭐 건설사가 짱이었죠. 그렇죠. 그때 한참 뭐 중동 붐이라든지 이래가지고 대단했죠. 10군데 정도 지원 서류를 냈는데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10군데 단 한 군데도 서류 심사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아, 진짜로요? 면접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잠깐만요. 80년대에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그랬죠. 아니, 그 시절에 그 시절에 대학 나왔는데 취업을 면접도 못 보고 뭔가 조금 문제가 있으셨나요? 문제가 전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뭐 학점이 그렇게 뭐 나빴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건축공학과를 입학할 때는 건설 붐이 중동부터 굉장히 붐이 일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졸업할 그 시점에 약간
건설 경기가 좀 다운될 때였네. 예, 많이 꺾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뭐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런데 10군데 지원을 해가지고 단 한 군데 서류도 패스 못했다는 거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 기업들이 그럼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그래가지고 네. 졸업을 하고 한 1년 정도 놀다가 아, 놀았죠. 그거는 뭐 요즘 말하는 백수가 된 거죠. 취직을 못해서. 사실 좀 부끄럽잖아요. 지금도 물론 좀 뭐 사실 대학 졸업생들이 흔했지만은 그 시절만 해도 4년제 대학 졸업생이 또 그렇게 흔하진 않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런 80년대 상황에서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쉬니까 야. 주위 사람들 보기도 부끄럽고. 네. 그 시절에 4년제 대학 나온 백수 네, 맞아요. 네. 진짜 찾아보기 힘든. 네,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와. 네. 그래서 1년 놀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직장에 취직한 게 이제 기계 가공하는 공장에 제가 조그마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발을 들였죠. 발을 들이고 직장 한 3년 정도 다니면서 제가 내가 사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제가 사실 4년 동안 직장을 다니려고 했습니다. 4년 동안. 근데 3년 있다가 나왔는데 이제 그 4년의 의미는 사실 대학 다닐 때 제가 공부를 좀 안 했거든요. 그 4년 동안 공부를 안 한 보상을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4년. 4년을 다니고 어떻게든 내가 하여튼 사장을 해보겠다. 와, 그때부터 네. 이제 창업의 꿈을 키웠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게 조금 1년 당겨져 가지고 이제 3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먼저 사실 내가 좀 사고를 먼저 쳤죠. 이제 퇴직을 하고 네. 이제 공장을 물론 그때는 공장을 설립해봤자 뭐 저까지 해봐 종업원 다 해봤자 한 3명인가. 아유, 그래 그게 그랬습니다. 어딥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조그마한 그 당시에 뭐가 건물에 서 제가 창업을 했는데 창업 초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사고도 많이 나고, 예, 안전사고도 많이 그렇죠, 나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고생 하다가 이제 88년 창업을 해서 97년도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자가 공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가 공장을 가지고 이전한 게 96년도였는데 이전하자마자 97년 IMF가 터졌잖아요. 네. 굉장히 힘들었죠. IMF 터지고 그 매출이 한 6, 7천, 7, 8천 하던 매출이 한 1,000만 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네. 굉장히 힘들었죠. 버텨내신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때 그런 경우를 처음 당하고 아이, 그럼요. 또 제가 뭐 사실 경영을 또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저한테 크게 뭐 멘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걸 당하고 보니까 이거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 근데 그게 갈수록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그 위기를 좀 돌파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 1,500만 원 매출이 한 3년 만에 2000년도에 한 2억까지 또 올랐어요. 월 매출이요. 예, 월 매출이. 예. 예, 2억까지 올라가지고 2000년도에 그때 이제 그 당시 처음 창업할 때 경풍기계공업사였는데 경풍기계공업. 예. 지금의 이제 BMT로 법인 전환을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제 BMT의 기초를 닦은. 예. 그러니까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BMT가 이제 피팅 밸브. 예. 근데 사실은 산업용, 뭐 그렇죠. 개장용 예, 이렇게 예, 표현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예. 그 당시 뭐 2000년대 초반 창장하실 때만 하더라도 거의 뭐 조선산업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쪽 위주였던 거죠. 피팅 밸브도. 예. 주식 투자 아마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뭐 2005, 6, 7년 이때 우리나라 조선산업 엄청 좋을 때 경제사 이름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태용이라든지 뭐 현진 소재 이런 피팅 밸브 업체들이 엄청 잘 나갔잖아요. 태용하고 현진 소재는 피팅 밸브 업체가 아니고 이제 원 소재 업체죠. 하여튼 BMT는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해 오셨어요. 조선업이 안 좋아진 이후에도 뭐 잠깐 뭐 1, 2년 이런 시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지속 성장의 바탕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던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위에서 어떻게 봐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창업한 이념 중에 하나가 진화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진화하는 기업. 그러니까 기업은 항상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된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달라야 된다.
좋은 그 말이에요. 변화되는 모습이 네. 변화란 거는 어떤 긍정적인 발전적인 모습의 변화가 중요한 거죠. 네. 예,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 큰 어떤 미끄럼이 됐지 않나. 제가 2003년도에 제가 매출이 한 30매덕 했고요. 네. 2004년도에 한 매출 한 70매덕으로 그때는 두 거의 배 한 이상. 2배씩 이렇게. 2004년도에 쭉쭉. 한 70억 정도 할 때 주위에 제가 이제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예. 선언한 게 내가 상장을 시키겠다. 어, 그 주위에서 용기를 주었죠. 어, 그래 열심히 해봐라. 근데 속으로는 뭐, 다 비웃었죠. 사실은 비웃고 그때만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거기다가 전통 제조업이 네. 뭐 겨우 몇십억 매출해가지고 상장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2007년도에 상장을 했으니까 네. 그 꿈을 사실 달성했습니다. 네, 달성한 부분이 제가 어쨌든 투명 경영을 계속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뭐 지금도 뭐 계속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면은 매년 아이템이 정말 새로운 아이템이 탁탁탁 늘어납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연구 개발 단계가 아닌 사업화를 시키는 네. 예, 그런 아이템들이 뭐 매년 한 개씩은 늘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외부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큰 위기가 오더라도 네. 견뎌 나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속 성장의 밑바탕. 예. 그때는 산업용 피팅 밸브 위주에서 예. 조금씩 하나 둘씩 갖춰 나갔던 건데 일단은 뭐 피팅 밸브 종류 자체도 많아졌었을 그렇죠. 테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다각화를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한 게 이제 2003년도에 삼성전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제품은 말 그대로 이제 개장용 산업용 산업용. 예, 산업용 튜브 피팅이란 거고요. 예. 몇 년 전에는 이제 UHP 순수 고청정 초순수 이런 개념의 이제 피팅 밸브를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 그거는 잠시만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하는 데 그렇습니다. 쓰이는 화학 그렇습니다. 소재들을 예, 고순도 뭐 가스라든지 그렇죠. 화학 소재들을 이송하거나 예, 쏘거나 할 그렇습니다. 때 그 사이에 들어가는 예, 예, 피팅 예, 밸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학 소재들을 견뎌내야 하고 그렇습니다. 예. 불순물이 생기면 불순물이 안 되고 생기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게 뭐 울트라 울트라 하이 퓨리티 예, 울트라 하이 퓨리티 UHP 예,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진짜 제조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피팅 밸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라인이나 케미칼 이런 쪽에 들어가는 라인이죠. 그게 한 2년 전쯤부터 이렇게 막 어,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받으신 한 2, 거잖아요. 3년 전부터 승인을 했고 준비는 뭐 한 훨씬. 6, 7년 전부터 했고 6, 7년 전부터 준비하셨다고요? 예, 그렇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LNG용 초존 밸브 이제 그것도 준비 오래 하셨죠? 그것도 한 5, 6년 됐죠. 그때는 한국 조선소에서 LNG 선박을 수주한 게 오래전에 수주하고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고객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 LNG 자체가 발주 없었으니까. 그때 초존 밸브를 저희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예. 오히려 뜸할 때 예. 그리고 최근에 그게 아주 그냥 꽃을 피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조선업도 그렇고 예. 아니면 그 관련 기자들도 그렇고 LNG 운반선 우리나라가 이제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기죠. LNG 이송하는데 중간에 들어가는 밸브 그렇습니다. 엄청 LNG가 마이너스 160 몇 도거든요. 169도가 예, 거의 한 마이너스 160몇 170도 도인데. 가까이 됩니다. 초존 밸브가 당연히 쓰이겠죠. 그러니까 그 밸브가 얼어붙으면 안 그게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LNGC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벙커링이라든지 네. 이제 육상의 LNG 기지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LNG를 이제 캐내는 네. 발굴하는 네. 그런 이제 그 해상 해상 설비라든지 플랜트, 예. 플랜트라든지 그런 데 다 들어가죠. 그렇죠. LNG 운반 선뿐만이 아니라 네. 뭐 화물창이라든지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요즘은 그 환경 규제 때문에 이제 선박들이 LNG 연료를 추진선. 많이 네. 쓰는 그렇죠. 추세입니다. 그래서 LNG 연료 추진선에는 또 초존 밸브가 다 쓰입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 그건 수요가 이게 눈에 확 띄나요? 매출 LNG 그 LNG 밸브 매출이